네, 다음 강의 2교시 아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기로 온 상태에서 마쳤거든요. 강의 녹화 36분에서 7분 정도 1교시를 했는데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한참을 헤매다가 지금 다시 잘 찾아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작년 1학기 때는 이렇게 한번 업로드가 안 되면 엄청난 시간을 허비해야 해서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자, 법률은 누가 만드는가 이 얘기 여기 아까 조금 했고 개념 요소 했었고 여기를 하다가 아까 그만뒀죠. 변호사님법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법률이라고 하면 그 법을 어디서 찾아보나요? 예를 들어 뭐 요새 임대차 3법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다음에 윤창호법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김영란법 이런 말도 있고 사람 이름 따서 법을 만들었는데 김영란법 이렇게 치면 김영란법이 딱 나오나요? 안 나와요. 윤창호법 이렇게 치면 윤창호법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게 법 이름이 김영란법하고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법 이름은 뭐죠? 그거는 찾아봐야 알아요. 하나하나를. 어디서 찾을까요? 원래는 여기 해놓은 이게 법제처 사이트거든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긴 하지만 그 법률이 만들어진 거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국회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인 법제처에서 어떤 법률은 어디에 있고 이런 거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곳이 법제처고 그 법제처의 장은 장관급이에요. 법제처장은. 여하튼 이런 곳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그걸 관리합니다. 법제처 떴죠? 법제처가 Ministry of Legislation이라고 해서 MOLEG 그다음에 Government KR MOLEG GOKR 이렇게 하면 이게 법제처 사이트거든요. 여러분들 MOLEG GOKR은 저같이 맨날 쓰는 사람은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잘 찾을 일이 없잖아요. 법이 뭐죠? Law GOKR 이렇게 쳐도 아이고 잘못 쳤나? 한자 안 쳤네요. 일단 law.g co가 아니죠. go.kr 이렇게 치면 땅 누르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 사이트로 들어가죠. 여기는 법제처 보다 나은 정보 현행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일해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아까 여러분 윤창호법 찾아볼까요? 없죠. 법령명 없어요. 왜 없을까요? 윤창호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라 그래요. 도로교통법에 여기 나오죠. 여기에서 윤창호법 여기서 찾아볼까요?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윤창호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윤창호란 이름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찾을까요? 이게 주취운전이거든요. 음주운전은 음주 몰라?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될 때 어디서 찾냐 하면 네이버에서 찾거든요. 음주운전 그렇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이거든요. 이게 저기 위반. 통상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데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다 보면 갑자기 지나가다 말고 당신은 무슨 법 몇 조 위반해서 뭐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영화적인 허구예요. 실제로 조문을 외우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엄청난 많이 접하는 조문은 우리가 외우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문을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면허증 이제 면허에 관한 얘기고 갑자기 못 찾겠지.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의 특례를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처벌 조항 자체가 징역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감경에도 1년 이렇게 돼서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하는 그 조항을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거지 윤창호법이라는 법률의 명칭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 의도와 달리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자, 여기 찾았다. 술에 취한 상태는 이거는 면허 측정 거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술에 취한 상태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지. 주치 상태 옛날에 이랬거든요. 이거를 말을 바꿔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얼마, 뭐 이렇게 약물로 인하여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이런 거예요. 요 148조의 인데 이거를 2018년 12월 24일에 개정했죠. 이거를 윤창호법이라고 흔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김영란법? 이건 뭐지?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이라고 흔히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이렇게 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거예요 아마.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걸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여기에서 나와요. 공공기관은 어떻고 요번에 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된 전현희 위원장이 청탁금지법상에 주고받아도 되는 돈의 범위를 올리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등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조금 주고받는 돈의 범위를 늘리자. 예를 들면 공무원이 부조로 받을 수 있는 거는 5만 원인가 10만 원 한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상 받으면 그거는 업무상 관계가 있건 없건 이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김영란법은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지? 왜 그럴까요?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던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 계실 때 이 법을 위반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데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영란 대법관도 그렇고 이런 양반들 김영란 또는 뭐 국민권익위원장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아닌데 이분들이 법을 만들었네. 이거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법은 누가 만드냐면 결국은 국회의원이 만들거든요. 국회의원이 만들 때 의원 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이런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 몇 명이 발의했다고 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다 보면 뭐 누구누구 의원회 몇 명 이런 사람들이 발의해서 하는 건 의원 입법인데 의원 입법만 가지고는 법률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내는 데에 부족해요. 왜요? 국회의원들이 게을러서? 또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현실을 다 알지 못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행정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의안을 제안해요. 어떤 법안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쪽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여기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 제도과가 이 법을 관장하거든요. 여기서 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누구를 통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군지 찾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법령 말고 여기 연혁법령이라고, 연혁은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연혁법령을 치고 청탁금지법을 찾으면 청탁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언제 됐는지가 나와요. 여기 제정 2015년 3월 27일이죠. 한번 그냥 재미삼아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걸 만들었어요. 이때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이제 여기에 나오진 않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몇 번이나 개정됐나? 3월 27일에 제정됐고 2016년 5월 29일에 다른 법 개정으로 고쳐졌으니까 이건 큰 개정이 아니고 요때도 타법 개정, 다른 법률이 개정될 때 뭐 문구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개정됐죠. 요게 법률이에요. 요 법률을 만들면서 어디에 위임한다 이러는 거, 요게 대통령령인데 법률 명령 시행 규칙 조례할 때 명령이거든요. 시행령, 대통령령. 흔히 행정부 공무원들은 대통령령이라고 안 하고 대령이라고 그래요. 대령. 근데 대령 이러면 군대 무슨 용어 같은 느낌도 들고 대통령에서 핵심은 통이나 이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령이라고 하는 게 틀린 것 같아요. 총리령, 부령 이렇게 얘기하는 대령, 대통령령이 맞을 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만들어요. 왜 여기로 와 있지?
있지? 자,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럼 법률을 아까 여기서 찾아본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 판례 이런 말 들어봤죠? 판례가 있습니까?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대로 되느냐? 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판례는 이런 데서 검색해요. 헌법재판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런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 여기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이트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법률을 찾아야 되거나 이러면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법률 정보 사이트, 이것은 모바일로도 있어요. 모바일 법제처도 있고, 또는 그냥 사파리나 크롬이나 뭐 이런 거 열어서 모바일로 직접 www.law.go.kr 치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아니 법률 이름을 비슷해야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정 안 되면. 우리가 잘 모를 때 하는 어디를 이용하나요? 구글, 네이버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구글이 제일 좋지만 나는 약간 노인네라서 네이버가 좀 편한데, 예를 들면 아까 윤창호법 있었죠? 윤창호법 이렇게 치면 이게 문제예요. 네이버는 이런 저기가 먼저 뜨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 광고가 먼저 뜨죠. 차라리 이런 게 뜨면 좋을 텐데.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경제가중범죄 특가법이네요. 내가 아까 잘못 말했네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아까 그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그냥 형이 가중된 거, 그런 경우도 그냥 통틀어서 점점 윤창호법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흔히 윤창호법을 통해서 특가법에서 인명피해를 낸 사람의 처벌 수위를 무지하게 높이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 무렵에 뭐 높아진 다른 법률들 이런 것도 다 그냥 윤창호법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처벌 뭐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있어서, 뭐 일부는 도로교통법, 일부는 특가법 등에 반영돼 있어요. 이런 데서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시. 아이고, 여긴가? 아이고, 여긴가? 어디 갔지? 파워포인트를 잠깐만요. 되었어. 자, 아까 민사 형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민사 형사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아까 민사 형사 얘기할 때 도도맘 김민아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사례를 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조금 쉽거든요. 사례는 여기 있는데 그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도도맘 김민아가 전 남편 조 씨의 소치하서를 위조했어요. 그래서 조 씨가 도도맘을 고소했어요. 그러면 고소했다고 하죠. 소재기했다고 안 하고, 뭐 강남경찰서 또는 뭐 수서경찰서 또는 뭐 서울중앙지검 이런 데다가 고소를 했죠. 고소하면 이때 고소를 당한 사람의 신분은 피의자예요. 고소를 당했을 때 처음 피의자, 조사를 계속 받고 있을 때도 피의자예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피의자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피의자예요. 그 다음에 조사를 받아봤더니 혐의가 없어요. 무혐의 처분해요. 그럼 피의자인 상태에서 끝나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인정돼요. 그러면 처벌해야 되는데, 아까 처벌은 어디서 하죠? 처벌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곳,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사법이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해서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법원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 어떻게 데려가죠? 법원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법원으로 오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검사가 법원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검사가 공소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써서 법원에다 제출해요. 그러면 그 법원에 공소장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줄여서 기소라고 하는 거예요. 기소는 형사사건에서만 쓰는 개념이에요. 민사에서는 기소라고 하면 안 돼요. 기소되면 기소된 피의자는 기소되기 전까지 피의자였다가 기소가 되면서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피고인은 처벌받을 상황이 돼서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말이 피고예요. A가 B한테 5천만 원 빌려주고 나서 돈을 안 갚아서 A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요. 고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A는 뭐라고 그러죠? 소장을 내면 A는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원고, B는 피고예요. 소제기를 당한 사람 피고. 민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고와 피고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원고, 피고. 원고, 피고인 이렇게 안 해요.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일종의 원고 같은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피고에 해당하는 개념이 굳이 따지자면 피고인인데 뭐 민사형사를 그대로 대체할 수는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굳이 조금 이해하자면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형사에서는 피고인, 민사에서는 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1년 뒤에 5% 더해서 받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아요. 이럴 경우에 A가 B를 상대로 소제기하는 거는 민사사건이 되죠. A는 원고가 되고 B는 피고가 됩니다. A 남자 21살인데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자칭 여성 B하고 대화를 하다가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B라고 하는 여성이 지읒기억 만남을 하자. 그래서 지읒기억 만남, 조건 만남을 줄여서 하는 말이래요. 고민을 하다가 5만 원만 입금하자. 그래서 알았다 하고 5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돈을 주고 여성을 사는 행위는 잘못하는 행위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천벌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서 5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5만 원 돌려줘 라고 얘기했더니 B가 너도 성매매인 줄 알고 나한테 돈 보냈잖아. 너 나한테 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너도 성매매 하려고 했던 거니까 너도 처벌받아. 너도 고소 좀 먹어볼래? 고소미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흔히 말하는 형사사건이죠. 이런 사례를 들으면 여러분들 과연 A는 처벌을 받는 것인가 아닌가,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까 처벌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냥 넘어갈까요? 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A 남자 성매매를 하려고 돈을 보내기는 했으나 실제로 성매매까지는 가지 않은 사람, 이 사람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B는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A는 성매매 미수인데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럼 B는 B도 성매매 미수니까 처벌 안 하나? B는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A는 처벌받지 않고 B는 사기죄로 처벌받아요. 실제로 B를 처벌하려면 B를 형사고소해야죠. B를 형사고소하면 B는 아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피의자가 되죠.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더니 사기가 인정되죠, 당연히. 그래서 B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죠. 사기로 처벌해 달라고. 그러면 B는 피고인이 되는 거죠.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실제로 잘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A가 B를 형사고소해봤자 B는 중국에 있을 테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거나 심지어 여자도 아니거나 남자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처벌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A는 돈을 못 돌려받느냐?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A는 5만 원밖에 입금 안 했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입금하는 사람도 봤어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당하느냐? 5만 원 입금했더니 돌려줄게. 그런데 우리는 10만 원 단위로밖에 거래 안 해. 5만 원만 더 붙여. 그럼 5만 원을 더 붙여요.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오늘이 금요일이라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우리 계좌가 확인이 안 되는데 알고 보니 우리 부장 말이 100만 원씩밖에 거래가 안 된대. 일단 10만 원 네가 붙였다는 네 말을 믿을 테니까 90만 원만 더 입금해봐. 그럼 90만 원 입금해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 끝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입금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럼 진짜로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데 B는 이미 한국에 없죠. 민사 문제, 형사 문제가 섞여 있죠.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돈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 소송이기는 한데 B를 상대로 소송을 낸들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주 큰 걱정이죠. A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면 사용할 때만 이자를 내니까 이거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아직 사회생활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신용도가 낮아서
그 신용대출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낙담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은행 문을 나서서 돌아오는데 방금 전에 상담한 은행에 제가 비차장입니다. 아유, 내 조카 같아서 그러는데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신용도 올리는 법을 좀 알려줄게요. 신용도만 올리면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가 솔깃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좀 이따 누가 전화가 갈 건데 통장 거래 내역이 많으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많으면 자 여기서 통장 거래 내역이 많으면 신용도가 올라갈까요? 아주 약간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대출을 확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신용도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신용도 올릴 돈이 없는데 뭐 통장 거래를 어떻게 많이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우리 직원이 돈을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럼 그 계좌번호로 들어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다시 우리 직원 주면 우리 직원이 또 넣어줄게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에 돈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럼 돈을 현금으로 빼서 누구한테 주죠. 이렇게 되면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 2년도 선고받기도 하고 이래요. A가 그게 보이스피싱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랐지. 여러분들 요새 이런 게 뉴스에 워낙 많이 보도되고 이러기 때문에 판사들이 몰랐다는 말을 안 믿어줘요. 실제로 몰랐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처벌해요. 무지하게 높게 처벌해요. 돈 얘기가 나올 때는 민사 같았지만 이렇게 되면 형사 문제가 되는 거죠. A가 코스닥 상장사인 B 주식회사가 태양광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투자 전망도 좋아 보이고 해서 1학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 300만 원으로 B 주식회사 주식을 샀어요. 근데 B 회사의 주가가 곧바로 하한가를 치더니 상장 폐지됐어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가 있는데 회사 돈으로 람보르기니나 사고 마이애미에 고급 빌라를 매수해 두기도 했대요. A는 B 회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투자금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수는 없어요. 상폐됐다고 상폐된 회사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C가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얘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원래는 B 회사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런 건 이제 민사 문제가 되는 거죠. C 회사 대표, 아까 B 회사의 대표 C가 돈을 많이 횡령했잖아요. 업무상 횡령이죠. 이거는 처벌하죠. 형사사건이 되죠. 이런 것들이 민사와 형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A가 B에게 아까 얘기대로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이럴 때 고소를 하나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민사 문제예요. 원칙적으로. 이럴 때는 소장을 내지 고소장을 내지는 않죠. 그러면 A는 원고가 되고 B는 피고가 되는 거예요. 피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조건만남 얘기. A는 처벌받을까요? 아까 성매매 미수범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B를 형사고소하면 되죠.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도 제기하거나 아니면 형사고소해서 B가 구속되면 아이고 합의할래요 이러면서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통상은 얘네들이 배를 째라고 하거나 돈을 안 주죠.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을까요? 흔히 미짝 이렇게 속되게 표현하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해요. 하려고만 하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고 더 나쁜 행위니까. 얼추 했죠. 아까 이 되게 어려운 문제 이것도 얘기했었죠. 이거 뺐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오늘 강의가 맞춰졌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민사 형사 얘기하고 피의자 피고인 피고 원고 제소 피소 고소 소취하 고소취하 이런 얘기를 해서 용어가 헷갈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아니에요. 조금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고 조금 이해하면 잘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고소를 하면 고소취하를 해야지 소취하는 게 아닌 거고 민사사건에서 고소하면 안 되는 거고 소제기해야 되는 거고 소제기를 했으면 소취하를 하는 거지 고소취하를 하는 게 아닌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법대에 들어가면 이걸 그냥 막 생짜로 외워야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외우다 보면 어려워서 그런데 사실은 외우지 않고 조금 생각해 가면서 하면 훨씬 쉬운 길이 있었던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1주차 2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디어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관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